개발이 된다고 하면 내부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 인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투자하는 방법과 외부에 투자하는 방법이 다른데, 내부에 투자한다면 만약에 이게 보상이 된다면 수용 방식이다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는 여기가 개발지라서 원래는 50만원짜리 땅이 개발된다는 발표가 나면서 100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상은 50만원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개발된다면 보상 가격과 보상 시기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근데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아까 이주야 택지나 생활대책 용지 이런 택지 투자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미리 투자할 때는 개발 후에 이 택지를 투자하는 방법이 아니라 개발지 낸데 미리 들어간 거예요. 지금의 3기 신도시처럼.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에 투자를 할 때는 개발지 안이 아니라 외부 인근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지 내에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이주야 택지나 아니면 요거를 온비드나 이런 거에 통해서 공개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택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로 취득 시 보상가가 낮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경공매로 취득하는 게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 3기 신도시 안에 경공매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절대 감정가보다 높게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감정가보다 높게 적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경매 감정평가법이랑 신도시 보상 나갈 때 감정평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보상가가 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 유찰된 게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3기 신도시가 있죠. 지금 3기 신도시 내에 토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공매로 나왔다 하면 1차 가격보다 떨어졌던 가격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절대 안 되고 경공매로 가되 유찰되고 나면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 혹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택지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택지 입찰을 보는 방법, 분양을 하는 방법, 매입을 하는 방법, 분양받는 방법,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주야 택지를 매입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고수가 되면 사실은 외부 인근을 봅니다. 내부보다도 외부 인근을 보는데, 외부 인근을 볼 때는 여기가 어떤 개발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주 개발, 이게 배후 도시 계획인지, 산업단지 계획인지, 관광단지 계획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보다는 주거지가 더 좋아요. 주거지대에서 상업이 형성될 수 있는 입지가 가장 좋거든요. 다음 이제 어떻게 개발되는 개발 컨셉이 뭔지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입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도로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은 어떻게 되고, 인근의 용도 지역은 어떻게 되고, 도로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당진 같은 경우에도 개발 일자리가 들어오면 배후도시가 들어오고, 배후도시에 가까운 계획관리 지역은 어떻게 주거용으로 개발이 되고, 산업단지에 가까운 계획관리 지역은 산업용으로, 공업용으로 개발이 되었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도로를 통해서 개발되는 곳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다음에 용도 지역은 어떻는지 이거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볼 때는 매매도 좋고 경공매도 좋습니다. 접근 방법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나주 혁신도시인데 그냥 이게 혁신도시가 아니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 여기가 개발지인데, 개발지에 딱 보니까 여기가 중심 상업지죠. 개발지 안에서도. 그러면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가로지는 도로가 요 도로예요. 그러면 딱 봐도 요 도로 라인이, 이제 요쪽 라인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계획관리 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다음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농림지죠. 그러면 여기는 제껴야 되고, 여기에 계획관리 지역들, 여기에 계획관리 지역들, 특히 요 계획관리 지역은 요 도로를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나중에. 그러면 이런 도로는 확장될 가능성도 꽤 높다. 다음 이제 요런 도로 요렇게 해서 얘 또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 도로의 계획관리 지역을 접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3개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까운 쪽. 뭐니 해도 일단 가까운 쪽, 개발지에서 가까운 쪽이 이제 공략 대상이 됩니다.
근데 대규모 개발은 항상 외곽지에 된다고 했잖아요. 외곽지에 되고 거기가 새롭게 이제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거점 지역이 되고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현재 용도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 지역이거나 생산관리 지역, 이런 이제 비도시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1순위는 계획관리 지역, 또 싸게 살 수 있다면 생산관리 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은 가까우면서 계획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 요때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거는 인접지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개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개발 호재가 실현될 때는 여기가 폭발적으로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요때는 개발 호재가 언제 실현되는지, 보상계획, 착공계획, 완공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때에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를 봐야 돼요. 요때 농림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도 땅값이 같이 올라버려요. 기대심리가 붙으면서. 근데 문제는 농림지나 개발제한구역은 요 개발이 활성화되면 2차 개발계획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발지 인근의 농림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고수익 고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데를 제외시키고 가까우면서 계획관리 지역이나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면 생산관리 지역, 이렇게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용도 지역상 도시 지역, 그래서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자연녹지 지역 순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어디가 개발된다 하면 지적 편집도를 눌러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업 지역은 어딘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덩달아서 많이 오를 수 있는 핵심 입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디가 개발된다고 했을 때 현재 주거 환경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심지, 거기 먼저 들어올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땅을 보시면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토지 투자도 오래 하고 강의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정말 LH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철도 개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막상 정보는 있는데, 여기가 개발된다라는 정보는 있는데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어디에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를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제가 투자 지역을 분석할 때 이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데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업지, 주거지, 자연녹지 순. 세 번째는 가장 한 차량으로 30분 전후, 20분에서 40분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도심지. 그러면 거기부터 이제 인구가 먼저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